제1회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박현수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고요. 목진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기세 등등한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박현수 선수의 인터뷰 했던 것도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요즘엔 누구와 두어도 자신 있다, 다 이길 것 같다라는 정말 다부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 선수도 독특한 기풍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또 네. 자신감도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바둑을 두는 기사이고 또 상당히 속기파이면서도 또 난전에 능한 바둑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예요. 오늘 바둑 2017년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바둑인데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들끼리 만났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제1회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운 혜택가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시어 방식이고요.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 상금 1,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만 25세 이하 프로기사가 참가하고요. 박종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입니다. 네, 이제 16강전 마지막 한 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국만 이제 치러진다면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되겠네요. 네, 8강 대진은 정말 쟁쟁한 올라갈 만한 기사들이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현수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승자는 바로 앞대국에서 승리를 거둔 강승민 선수와 8강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이제 막 대국장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마지막 대국을 승리할 선수는 누가 될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마지막을 장식할 그리고 마지막 8강에 오르게 될 선수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네. 100번의 김진휘 선수, 100번의 박현수 선수의 대국입니다. 전에 인터뷰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이번 크라운 혜택의 예선전에서도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본선에 올라왔고요. 최근 10경기가 9승 1패예요. 그리고 5연승 중으로 정말 절호조, 정말 자신감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퓨처스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 팀에 소속되어서 우승까지 이끈 선수입니다. 네. 본인만의 바둑, 자신만의 개성 있는 바둑을 두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바둑 팬 여러분께도 또 프로기사 사이에도 잘 알려져 있죠. 또 김진희 선수는 또 착점이 빠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크라운 혜택의 예선 대국장의 첫날 가서 관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선에 참가한 모든 35판인가요? 대국을 이렇게 보는데 김진희 선수가 이제 피셔 방식으로 이제 대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선수들은 초반에 많이 시간 사용을 해서 일찌감치 이제 초읽기에 쫓기는 기사들도 있고 한데 김진희 선수는 바둑 자체도 상당히 빨리 끝났고 바둑 끝났을 때 제한 시간 한 20몇 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거의 계속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네. 두어서 시간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승리를 거둔 모습을 보고 역시 빠르구나 느꼈습니다. 빠른 만큼 또 번뜩인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역시 거침이 없습니다. 우선 오늘 김진희 선수 대국 종료 시점에서 몇 분이 남아있을까를 좀 예상해보는 것도 오늘 대국 외적인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진희 선수와 같이 동문수학한 사이인데 네. 어릴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면이 있나요? 네. 바둑도 정말 다른 기사가 두지 않는 수,
가지 않는 길을 전혀 망설임 없이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시간이 자꾸 올라가는. 시간을 자꾸 보게 되네요. 네. 바둑판을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가장 열심히 선수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변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3-3 침투 이후의 변화인데요. 네. 붙였을 때 또 바로 막는 변화도 또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네. 우하기와 우상기는 바뀌었지만 크라운 혜택의 개막전이죠. 신진서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에서 나왔던 진행이기도 합니다. 네. 호구 치게 되면 조금 복잡한 변화가 예상이 되네요. 최근에 많이 등장했고 나연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에서도 이렇게 두어서 간명하게 처리되는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이 진행은 우선 복잡한 변화 그리고 연구가 끊임없이 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자신 있게도 가고 있고 따라가지를 못하겠네요. 단수 친 것부터 말씀을 네. 드리죠. 여기까지는 뭐 수상전이 펼쳐질 수 있는 변화인데 단수를 친 의미는 두게 되고요. 막아갔을 때 나중에 이쪽 축관계가 이 두 점 축관계가 나왔을 때 단수를 칠 수 치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단수를 쳐두는 겁니다. 네. 나중에 두면 또 받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단수를 쳤는데 획은 또 역시나 그렇죠. 속기로 일관하면서 날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는 저도 처음 보는 수예요. 김준희 선수가 연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만 모르는 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수는 우선 잊고 바로 이쪽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선택을 한 거고요. 한번 뜻을 따라가 볼까요? 뭐 이런 것을 이으면 이쪽을 진출을 해서 무겁게 만들어두고 따내면 그 다음에 있더라도 무겁게 만들어서 행마하면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흙이 당연히 득이다라는 판단일 것 같고요. 백이 일단 우형이 되기 네.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백도 그렇다면 이 한 점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타협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 듯합니다. 백 한 점이 끊기는 것은 조금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거겠죠? 네. 이 두 점을 잡는 것 자체가 백이 소득이 있는 것이니까 이 한 네. 점은 가볍게 보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흙은 이어둘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 한 점을 살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변 쪽에서 오히려 활용을 하는 것이 낫죠. 이렇게 상대가 속기로 두어오면 또 괜히 또 어떤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의 페이스대로 둘 수 있느냐가 사실 그것도 경험이거든요. 네. 특히나 좀 어린 기사들이 상대가 속기를 일관해오고 빨리빨리 두어올 때 거기에 말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바둑을 두지 못하고 상대가 빨리 두니까 기세로 같이 따라서 빨리 두다가 자신의 바둑을 두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박현수 선수는 같이 빨리 아는 길로 갔기 때문에 빨리 두다가 이제 상대가 날일자를 들고 나오니까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백은 우하 쪽의 흙을 잡을 때 그냥 빵따냄 하는 것보다 찔러 두는 것이 좋은가요?
두 가지 모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내면 흙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찌르고 따내도 흙은 이어두었을 때 네. 결국 이곳을 흙이 두는 것이 나중에 선수 의미가 아, 있습니다. 이쪽 자축만 해결이 되면요. 네. 104활에 조금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네, 16강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 박현수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김진희 선수는 1996년생, 2010년도에 13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박현수 선수는 2000년생, 2016년도에 입단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박현수 선수 9승 1패로 아주 좋죠. 네, 5연승 중이고 예선 크라운 혜택배 예선 그리고 GS 카덱스배 예선에서도 원성진 구단을 꺾는 등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박현수 선수가 올해만 원성진 구단에게 2승을 거뒀어요. 뭐 원성진 구단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박현수 선수가 그만큼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그날 그 대국을 한 날 우연히 원성진 선수가 집에 같이 가게 돼서 네. 물어봤죠. 뭐 이제 바둑에 대해서 내용을 좀 물어보고 박현수 선수 바둑이 어떻더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네. 그 바둑 내용 자체는 원성진 선수가 초반에 좀 큰 실수를 해서 아, 이제 많이 흔들려서 이제 패하게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바둑이 괜찮더라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음, 원성진 선수가. 결국 찌르는 수를 아, 선택했다고 말을 선택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바로 있는 수를 아, 이렇게 두고 나니까 흙의 날일자가 네, 조금 축머리네라는 이해가 되는 것 이야기네요. 같네요. 여기를 밀어도 늘어도 또 밀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여기를 늘어도 또 밀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축은 이 한 점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도 몰아갈 수가 네, 없네요. 이렇게 몰아 나오면은 단수 모양이니까요. 네. 이 변화는 저도 전혀 본 적이 없는 변화라서 한 수 한 수 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느는 것은 흙도 밀어서 두겠고요. 네. 여기를 늘었을 때 흙은 이쪽을 두거나 이 수상전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 수상전도 흙이 빠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바둑에서 신수 그리고 상대는 아는데 나만 나는 모른. 모르는 변화가 나오면 좀 괴롭거든요. 네. 김진희 선수의 좀 기습 공격이라고 할까요? 링이 땡 울리자마자 1초 만에 그냥 펀치가 날라온 격인데 박현수 선수는 우선 시간을 여기서는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는 수가 아니라면 젖히는 수를 볼까요? 젖히는 수는 같이 젖히는 것과 끊고 나오는 것도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네. 끊고 나온 다음에 아래쪽으로 행마를 하게 되면 우선 이 돌도 당장 잡힐 돌 아니고 이것도 복잡하네요. 네, 흙이 귀의 돌만 잡을 수 있으면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또는 이렇게 돌 때 아래쪽으로 젖히고 받아주어도 축은 안 되고요. 그런데 축 또 문제지만 여기 수상전도 아직은 미해결 상태거든요. 막아가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이곳이 패가 나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 패의 형태입니다. 네. 그냥 시간을 주고 연구를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 많이 당황스럽겠습니다.
백은 그래도 하변 쪽에 흙을 막아가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막아가려면 하나 늘어두고 막아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두면 가능하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흙이 폐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당장 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해놓고 우변 젖히는 것이 100만 불짜리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죠. 이렇게 두면 한 수의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은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수순으로는 흙 입장에서 강력한 신수를 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젖히는 것이 가능하면 좀 더 좋은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굴복을 시킬 수 있으면 이것은 아까 형태보다는 좋아요. 흙이 제압하는 자세도 그렇고 네. 이쪽 수상전에도 백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흙이 폐 형태를 만들었을 때도 수를 늘리자고 할 수 있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젖히는 수가 가능하다면 좋은데 흙도 이렇게 버티거든요. 그 순간 여기 당장 단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견디는 형태가 나오면 있는 수가 이제는 중앙 쪽으로 절대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흙이 중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귀 쪽 수상전에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몇 수를 더 봐야 되겠지만 중앙 쪽으로 씌워가는 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은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니까 좀 부담이네요. 결국엔 아까 보여주신 그림까지 다 수읽기를 해야겠는데요. 네. 자, 우선 젖혀가는 수는 강수이자 아까 늘고 나서 이렇게 두는 것은 역시 폐를 남겨두고 여기를 맞게 돼서 좋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결국 그쪽 그림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또 하나의 변화는 좀 보시죠. 자, 단수는 절대고 흙의 이선 단수도 절대입니다. 네. 여길 나오는 것은 늘어서 이것은 흙이 잡혀버려요. 자, 단수 치고 따냈을 때 흙이 이쪽을 느는 수도 있지만 여기를 두어도 수상전은 되거든요. 이었을 때 이 수상전도 흙이 빨라요. 네. 흙이 이쪽 길을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네요. 한번 수를 메어보면 자축을 이용해서 흙이 한 수 빠릅니다. 그래도 일단 빵다냄은 해야겠고요. 네. 자, 늘어서 두었고 가장 최강의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었을 때 그렇다면은 이쪽을 밀고 들어가거나 네. 그래서 중앙이 봉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를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은 씌워가는 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붙여서 흙을 나가게 해주는 순간 그냥 공짜로 우하기만 잡힌 셈이니까요. 씌웠을 때가 문제예요. 백도를 버리더라도 어느 정도 막아가는 그림만 나와도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싸바르는 형태가 나온다면 좋고요. 볼까요? 이렇게 두고 나올 때 흙도 획마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두고 그냥 젖히는 것은 단수 치고 먹여치는 순간 회돌이 축으로 네, 걸리네요. 축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양쪽을 다 밀고 나서 획마를 구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냥 젖히는 것은 단수 칠 때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수를 치거나 이쪽 단수를 쳐두고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백이 깔끔하게 막아갈 수가 있는지 백돌도 공배가 차 있어서 여기 견디게 되면은 깔끔한 봉쇄는
지금 이 형태에서는 안 보이네요. 백은 그래도 중앙 정리를 할 것이라면 씌우는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버리는 그림이라면 여기 막는 게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두고 씌우면 수상전에서 이기는 그림은 나오지 않더라도 흙을 가두는 그림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볼까요? 흙이 나오는 수는 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막아둔 수로 인해서 밀고 씌우는 수가 가능해졌거든요. 아, 이제는 이 막은 수로 인해서 흙도 이렇게 다 찌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돌이 없을 때는 단수치고 이어서 꽉 조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점을 지켜야 되니까 먼저 잡힙니다. 수수는 길지만 막은 수가 씌우는 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 빈 삼각으로 두어서 백의 형태를 좋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좋은 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흙이 나가면서 우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수상전으로도 이미 이렇게 두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백이 꽉 막을 수는 없고 이것은 뚫고 나가니까요. 이렇게 막는다면 봉쇄는 되지만 흙이 잡아두었을 때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백의 모양이 좋지 않다는 거죠. 여기 약점, 여기 약점, 이쪽 약점. 음. 그 수가 탄력적이고 좋네요. 흙이 마지막으로 둔 수가 백을 아주 괴롭히는 한 수입니다. 봉쇄 자체가 다른 수는 잘 안 보이고 아까와 같이 이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봉쇄가 되더라도 백의 형태가 흠집이 많거든요. 어느 한쪽 끊기는 순간 여길 리으면 이쪽을 끊어갔을 때 아, 괴롭고 네. 네, 보시죠. 그렇다고 이쪽을 지키면 이쪽을 중앙을 끊겼을 때 또 형태가 아주 좋지 않고요. 끊어둔 수는 큰 의미가 팩감을 있다기보다는 만드는 네, 건가요? 혹시라도 팩감을 염두에 둔 수라고 봐야겠고요. 자, 여기서가 고민입니다. 백의 약점이 많은데요. 어느 쪽을 지켜야 될지. 하변 쪽에 5점이 뭉쳐있는 돌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네, 조여 붙이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백의 선수이지만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백의 공배가 꽉 차 있는 것이 백의 고민이죠. 이럴 줄 음, 알았으면 이런 돌들은 없는 게 낫죠, 차라리. 이 반상 위에 네. 없는 것이 백을 도와주는 건데 있어서 괜히 자충이니까요. 그래도 어딘가는 지켜야 할 텐데요. 아,
구하기에서 처음 보는 형태의 정석이 나왔습니다. 16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박현수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대국이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크라운 혜태배 16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백이 단수를 생략하고 호구가 아니죠. 입구자로 지켰고 끊어가고 늘고 늘어서 한 칸 뛴 장면입니다. 우선 우하기 쪽에서는 신영이 등장을 했고 바둑판 4분의 1이 이미 거의 이제 채워져 있는데요. 1분 남았습니다. 느낌은 흑이 주도권은 쥐고 있지만 네. 백도 이 돌만 잘 수습이 돼서 버티면 그래도 하변 쪽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쌍방 서로 둘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극적인 타협이 네. 일어났네요. 그리고 박현수 선수가 여기는 우형이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 아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젠간 단수를 교환을 해두어야 됩니다. 지금은 흑도 중앙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다 바로 둬요? 지금도요. 깜짝 놀랐네요. 이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있지만 바로는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백도 뭐 버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그 수가 있어서 밀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기대했다면 네. 물론 이것도 사실 흑이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흑이 15집 정도는 차지를 했지만 중앙공배 채워졌죠. 네. 철벽 생겼죠. 많이 두터워지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백이 저는 잊고 나서 씌우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형태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박현수 선수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 돼요. 시간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네. 단수 쳤을 때 잊고 씌우는 것이 가능했다면은 훨씬 더 깔끔하죠. 깔끔하게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흑이 나와서 끝낸 수가 가능해진 건데요. 네. 지금 팩감이 하나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쳤을 때 느는 것은 따내서 그것은 어떤 팩감도 듣지 않죠. 네. 하지만 흑도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를 따냅니다. 좀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요. 복잡한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네. 박현수 선수가 따낸 수는 이 수가 보였기 때문에 같이 빠르게 착점은 했지만 잊고서 막았으면은 확실히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진희 선수도 여기를 단수치고 나오는 발상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선은 조금 서둘렀다는 뜻일까요? 중앙 쪽으로는 워낙 악수인데다가 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5점 또는 6점을 잡는 것인데 잡아도 열 몇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백이 두터워지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그냥 이런 수단이 있지만 당장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누워져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흑이 끊었을 때 백도 마지막으로 단수 친 수가 최강의 수로 보여지는 걸까요? 따내면
다시 단수를 네, 치는 단수를 건가요? 쳐서 결국은 막아가겠다는 뜻이고요. 네. 흙을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따내면 여기를 또 따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곳을 이렇게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돼서 20집 정도는 또 더 늘어났지만 빵 따냄을 여러 개 허용을 했고 정말 이것은 벽이 엄청난 벽이 생기고 엄청난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대세를 잃어버리게 되겠네요. 네, 뭐 바로 여기까지 네, 쳐도 되겠고요. 아, 그런데 또 그런데 또 끊으려고 하는 그쪽으로 건가요? 가나요? 아,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따냈을 때 여기를 지금 못 쳐요. 김준희 선수가 이거를 알고 있을까요? 여기를 단수 치면 여기를 패를 걸어버리고 이쪽 패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 단수를 친다고 봤을 때는 좋은 작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래도 1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실리를 벌어들이고는 있지만 네. 바깥쪽은 엄청나게 두터워졌어요. 아, 느는 수도 가능한가요? 흙이 이제 고분고분 잡아주길 기대를 한 건데 한껏 늘려서 네. 집을 키워갑니다. 백이 있는 것은 선수가 될 있는 테고요. 것은 선수고요. 네. 흙은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압박을 해왔을 때 수상전은 흙이 빠르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박현수 선수도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안 하네요. 이렇게 두더라도 이 작전이 흙이 득이 없어 보이는데 시간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미 17분 벌어놨어요, 김준희 선수. 하변 백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잘 해야 할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선수로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괜찮을 텐데요. 선수로 막아가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요. 대신 얼마나 두텁게 막느냐도 중요하죠. 네. 이 정도면은 인달락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냥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막아두는 편이 후수이긴 하지만 마지막 더 두텁고 하나, 둘, 집으로도 좀 셋, 득이었을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면 판이 단순해졌는데요. 흙집은 이제 확정가가 어느 정도 나 있고요. 네. 백은 이제 발전성으로 얼마나 네. 이제 키워가면 될 것인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흙은 볼까요? 9, 10, 15. 잡은 돌만 16개. 50집 여기를 이제 흙이 오는지 백이 오는지에 따라서 집 차이가 좀 나는데 50집, 60집 이상 둘, 셋,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넷, 백은 이제 이 모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죠. 일곱, 여덟. 김진희 선수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25분 이상 남기겠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좌변 쪽 백 모양이 얼마나 집 모양으로, 집으로 늘어나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좌하기 쪽이 마지막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집이냐, 맛이 남아있느냐. 그리고
다섯, 여섯, 이런 곳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네. 지금 다가온 자리는 아주 좋은 곳이고요. 계속해서 흙을 공격하겠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택하라면 그래도 100을 선택할 것 같아요. 좌변 발전성이 조금 더 좋다는 뜻일까요? 네. 흙이 여기서 얻은 것이 결국은 20집 정도라고 볼까요? 하지만 철벽이 생겼고 네. 이 석점은 그냥 붕 떠버려서 마지막. 하나, 어찌 보면 흙이 둘, 어느 정도는 셋, 지금은 넷, 포기한 정도의 다섯, 돌이 됐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기에 안 느나요? 늘어서 막으면 뚫고 이으면 이쪽을 뚫고 하는 게 두텀을 이용하는 지금은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강하게 같은데. 둘 수 네, 있었을 것 지금은 같은데요. 뭔가 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하나, 행마가 가능한데 지금은 좀 넷, 집을 생각한 수이지만 박현수 선수 두 선수 평소에 감정 있습니까?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속기로 드는 선수에게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박현수 선수가 자신이 있어서 두는 이렇게 걸 수도 두는 있고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김진희 선수에게 조금 말려 들어가는 것인지 뭐 근데 바둑판은 정말 요동을 치네요. 두 선수 좀 흥분만 조금 가라앉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보기에는 아주 재밌긴 재밌는데 네. 야, 엄청난 변화가 갑자기 또 등장을 했어요. 베개 빵따냄 2개. 그리고 흑은 양단수를 통해서 집을 깔끔하게 지었죠. 네, 이렇게 되면 흙집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의 귀를 다 부수고 오히려 흙집이 한 17, 8집 정도 났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80집 가까이 나는 네. 건데요. 백은 이 석점을 포함해서 중앙을 30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다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가운데에서 백의 바다에서 두 선수 탄력받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드는 지금 자리였군요. 사실 이쪽으로 단수 치면 네. 해돌이 축인데 왜 또 그렇게 안 두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백은 중앙 쪽을 뭐랄까요? 삼켜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중앙 쪽 집을 지어야 할 텐데요. 두 선수 좀 감정이 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귀에서 수가 나는 곳은 아니고요. 백의 의도는 흙에 응수를 물어서 상변 내지 중앙 쪽에서 활용을 했을 때 공배를 채우자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두면 귀삼수의 형태죠. 귀삼수 형태라서요. 결국은 중앙이죠. 중앙을 뭐 아주 가장 넓게 키워가네요. 저는 이 정도 선이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김진희 선수는 이 눈밭에서 살자고 할 거고 백은 이제 잡으러 올 거고요. 그 승부가 네. 됐습니다. 그런데 백 입장에서 조금 위험한 아무래도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천천히 두텀을 이용해서 두어가도 저는 백을 잡고 싶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이 편한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좌변 쪽에서는 백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네. 흑 입장에서는 오히려 타협이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흙의 노선은 뭐 분명히 정해졌죠. 쌍방간의 노선 정해졌지만 네. 흙이 오히려 뭐 더 이 승부를 걸어가기는 편해진 거죠. 천천히 가는 흐름으로 갔으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훨씬 신경 쓸 것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타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승부인데 승부의 갈림길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이 선택을 한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승부는 50대 50이죠, 물론. 하지만 백이 좀 더 쉽게 갈 수 네, 있었던 것 괜찮은 같은데요. 선택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서로 어려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나저나 근래 보기 드문 실리대 대 모양의 바둑이기도 하고 네. 결국은 중앙돌의 사활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둘, 우화기 그리고 셋, 좌상기에서도 넷. 처음 보는 신형이 네. 또 나와서 재미있었고요. 근데 이제 박현수 선수의 지금 마음가짐,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마지막. 좀 하나, 흥분 상태가 네. 아닌가. 그러니까 셋, 침착하게 넷, 조금 진정을 해야 될 네, 텐데요. 여섯, 짜나가는 것이 일곱, 아니라 김진희 선수의 이 속기에 뭔가 좀 뒤따라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 냉정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김진희 선수는 중앙 사활 승부가 아니라 집으로, 집으로 가자는 가겠다는 뜻이네요. 뜻인데요. 일단 계속 밀어가면서 우상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덱도 다섯, 받아줘야겠죠? 여섯. 김진희 선수는 어느덧 21분을 넘겼습니다. 덱도 씌어가는 자세가 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흑이 여기를 2번 밀어 올리고 여기까지 다 교환을 한 것으로 봐서는 네. 아예 사활 승부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애초부터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렇다면 덱도 중앙의 골짜기가 상당히 깊어졌죠. 네. 초 형세는 남았습니다. 지금 형세를 판단하기도 우선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모양이 조금은 더 결정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네. 아직 좌변, 좌학이 상변, 우변 결정이 되지 않은 곳이 워낙 많아서요. 특히 일단 맞아. 좌변 쪽이 넓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그쪽을 두었다는 얘기는 좌변을 다 지키겠다 이런 뜻인데요. 다 우리 집이라는 얘기인데, 이야, 최대한으로 지켰어요. 네. 넓힐 수 있는 정말 가장 최대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글쎄요. 흙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곳 붙여갔을 때 응수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안쪽으로 받게 되면 이런 쪽이 또 맛이 있어요. 듣거든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또 들여다보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상변 쪽은 어느 정도 일단 막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겠네요. 네, 상변은 막을 수 있고 좌변만 못질해서 다 집이 나면은 백집이 훨씬 많다라는 판단인데 네. 아마 흑 입장에서도 좌변 쪽에 이제는 특공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붙여서 응수를 묻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느 쪽으로 젖힐지를 네. 묻는 건데요. 이쪽으로 두면 젖혀서 귀살이 하자는 맛이 남고 네. 안쪽으로 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곳에 저공 비행을 통해서 살자고 하는 승부수가 남아 있고요. 백이 좌변을 뛴 수가 나중에 좌상귀 쪽에 조금 맛을 남겨두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좌변 쪽을 못질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뜻이 있었군요. 여기를 두면 당장은 귀삼수 형태죠. 네. 그리고 나서 흑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있는 것은 당연히 한 수 부족이지만 네. 단수치고 젖히는 거를 보고 있군요. 이렇게 흙이 두면 막아간다면 패로 버틸 수 네, 있으니까요. 막는 것은 한 수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꽃놀이패의 네. 형태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살려오게 되면 물론 이곳이 두터워진 다음에 맛입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흙이 넉 점을 따내더라도 눈 모양이 하나밖에 없어서 붓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 그 노림을 가지고 있군요. 역시 붙여서 네. 들어오네요. 좌변을 둔다면 지금은 좌변 또는 좌하를 둔다면 붙여서 응수타진을 하고 싶은 자리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박현수 선수가 방금 전에 한 칸 뛴 수가 얼핏 보기에는 좀 너무 크게 넓게 지키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좌상 쪽 노림이 네,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넓게 지킨 것 같아서 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쪽에 조금 수가 있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선택은 다섯. 오, 길을 살려주는 쪽으로. 대략 흙집이 확정가가 한 85 정도는 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리 안 된 곳이 많죠. 이런 곳 흙이 오면 흙집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중앙 쪽 진출과 이 우변 쪽 살집이 늘어나는 것. 최소한의 집이 85집이라는 네. 거죠. 더 늘어난다면 100집 가까이도 네.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곳을 통해서 한 번 더 울타리를 치면 정말 100집 가까이 늘어날 네. 수 있고요. 또 100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좌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집이 몇 집이 날 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좌하귀를 제외하고 이 좌변 이 선에서 또 이 선 이렇게 지금 당장 뭐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그어져서 집이 난다고 한다면 네. 이것도 100이 한 85집은 나 있거든요. 지금 이 선으로 집이 나면 네. 그렇게 보면 단순히 봐서는 100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흙이 귀를 사는 것과 이쪽이 맛보기의 느낌이라고 본다면 서로 뭐 85집 안팎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세 판단이 지금 도저히 뭐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김진희 선수가 처음으로 장고를 하네요. 네. 장고를 한다는 뜻은 어떻게 살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살았을 때 형세도 봐야 되고요. 흙이 사는 데는 지금 지장은 없는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젖히면 원래는 사는 그림이 나오죠. 네. 단수는 뭐 이쪽으로 뚫는 수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사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요. 최소한 이쪽이 다 조여지면서 놓고 따내고 백이 선수를 잡는 이런 그림이라면 흙이 조금 불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우변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요. 이쪽으로 막으면 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막았는데도 이쪽으로 와요. 그 뜻은 젖히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가겠다는 뜻일까요? 이 선으로 젖혀서 좌변 쪽에서 살겠다는 마지막. 뜻인데 하나, 둘, 승부수입니다. 네. 이것은 넷, 평범한 진행으로는 좋지 않다고 본 거예요. 여섯. 네. 일곱, 여덟.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와서 김진희 선수가 평범하게 두어서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비상수단 또는 승부수를 던지는 흐름이 됐다라면 그 전에 중앙에서, 이런수나 네. 다 밀어올리기 전에 중앙 쪽에서 공간이 더 넓었을 때 뭔가를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간이 다 좁혀지고 경계선이 거의 다 그어질 만한 상황에서 좀 뒤늦게 형세 판단을 했다는 것은 좀 그 전에 약간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다음 한 수가 또 네. 끊어갑니까? 이것은 안쪽에서 사는 쪽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뜻이고 귀사리로는 지금 개가로 가선 자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좌변 쪽에서 셋, 승부처가 넷, 다섯, 되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중반전 들어서서 더욱더 재밌어집니다. 박현수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16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셋, 끊고 나서 넷, 단수를 치니까 안쪽으로 여섯, 단수를 치고 뚫고 나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여덟, 아홉. 오. 정말입니까? 이것은 여길 끊어서 패를 하겠다는 거예요, 설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패감은요? 아, 그쵸. 이 바둑 엄청납니다. 그쪽의 팩감이 많이 있다는 뜻이었네요. 흙도 이런 곳을 지금 팩감으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가 다 팩감이 되면 흙도 꽤 많이 납니다. 백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를 따냈을 때 다음에 이쪽을 찝거나 이렇게 수를 줄여가서 수상전을 하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네. 잡혔던 백돌이 다시 오히려 흑돌을 잡으면서 네. 살아갈 수가 있네요. 이 패의 덩치가 꽤 크겠는데요. 엄청난 패가 됐고요. 백의 패감은 좀 있는 쪽으로 가나요? 일단 한 템포 늦춰갑니다. 그렇다면 백도 패를 어떻게 들어갈까요? 미는 수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붙이고 끊었을 때 10초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단수 친 수로도 사실 귀로 단수 치고 막아서 버티는 것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이었어요. 지금 수상전 다 읽은 거 맞죠? 따라가기가 벅찬 수준이네요, 네. 이것은. 좀 가서 좀 진정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 보죠. 여기를 두는 것은 이쪽으로 찝어도 이것은 수상전이 백이 가능합니다. 네. 이쪽이 찝는 수가 급소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쪽으로 있는 것은 젖혔을 때 수가 확 줄어요. 네. 그래서 백은 만약에 이어야 한다면 이쪽을 이어야 되고요. 또는 그냥 바로 수를 줄여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여기를 치중 가고 입구자 가는 순간 매워도 일선으로 가만히 들어가면 수상전에서는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한 수 흙이 빠르죠. 네. 다시 볼까요? 찝고 있고 그러니까 찝었을 때 그냥 있는 것은 이수를 당해서 안 되고요. 그러면은 급수가 이런 곳이 되나요?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또는 호구를 쳐서 뭔가
패 형태 또는 귀와의 수상전을 노려본다든지. 일단 흙은 찝는 한 수로 네. 보여질까요? 찝지 않고 여기를 단수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 안쪽은 잡을 수 있지만 백이 이어준다는 보장도 없네요. 네. 이것은 그냥 이어도 패 형태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백 입장에서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우선 귀 쪽이 많이 데미지를 입었고 네. 이 수상전이 타협이 되더라도 백이 득은 없거든요. 귀가 이미 깨진 건 아닙니까? 잡지 못하는 순간. 자, 찝었을 때 한번 보죠. 찝는 수가 가능하면 백이 좀 이상합니다. 글쎄요, 박현수 선수는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입구자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입고 나서 입구자도 가능합니다. 막는 것은 이어서 30초 이것은 남았습니다. 흙이 수가 안 되고요. 부족하고. 이었을 때 먼저 흙이 입구자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입고자 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패의 형태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막는 것이 아니라 젖혀서 그냥 젖히네요. 이렇게 두면 따내고 뒤에서부터 패를 들어가는 형태. 또 엄청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처음 우하기부터 끝까지. 네. 오늘은 강승민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도 마지막 날의 대국답게 재밌는 내용 보여줬지만 네. 정말 대미를 장식할 2017년 마지막 대국답게 흥미진진하고 변화무쌍하네요. 지금 그런데 백이 끊을 때 흙이 단수를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먼저 이어놔야죠. 이어두고 이어놔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두면 패가 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음, 기가 막히게 초반에 여기 끊어둔 수 있잖아요. 패감 하나 아, 나왔어요. 엄청난 이거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네. 여섯, 예언자 아닌가요, 예언자. 아, 아까운 패감 하나 썼네요. 마지막 하나, 둘, 아, 지금 김진희 선수는 타협으로 가네요. 귀는 살았다는 거죠. 여기를 따내도 백이 살아야 될 때 네. 흙도 살았다. 어, 느는 수는 거의 흙에 걸리기 때문에 네. 살았다라는 거고 귀살이를 했어요. 원하는 대로 귀살이는 했고 대신 백도 이돌이 잡힌다거나 뭐 패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자, 변화냐 타협이냐.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여섯, 젖혀서 여섯, 두고 싶기도 하네요. 일곱, 여덟, 아, 아홉, 타협으로 갑니까? 젖혀서 두면은 여전히 패거든요. 패를 통해서 다른 곳, 큰 곳 두 번 또는 패감을 계속 쓰는 것도 가능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타협이 되네요. 이렇게 되고 쌍방 각생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경계선도 그어졌고요. 아, 역시 그쪽을 요청을 하고 보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사는 것보다는 백이 먼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여섯, 얘기였고 네. 여덟, 아홉, 받아준다면 꽤 득받습니다. 날카롭네요. 백이 좌하기를 먼저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단순히 젖혀 있는 것은 패맛이 남죠. 네. 이것은 치중 백에- 갔을 때 먹여치는 수가 또 있고요. 네, 백의 실패. 둔 다음에 젖힌 다음에 치중 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끊어 잡는 것은 넘어서
두는 모양이 안 나오고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이어서 단수 치면 이어서 한 수 빠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늘어두고 좌하 쪽으로 손이 오면 경계선은 거의 그어졌네요. 집의 형태가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역끝내기. 정말 아픈 자리인데요. 아, 여전히 맛은 남아 있어요. 아직도 백이 받아준다고 해도 맛은 남아 있지만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쪽 패의 맛을 네. 남겨놓겠다는 네. 뜻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백은 받아야 될까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젖혀보는 것도 마지막 아, 하나, 응수타진으로요.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다섯, 좌하기 쪽도 여섯. 엄청나게 큽니다. 일곱, 아, 여덟. 받아주네요. 좌하귀와 우변은 맛보기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좌하기가 지금 당연히 더 크고요. 네. 마지막 큰 곳을 우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네요. 지금 한번 계가를 해볼까요? 가장 쉽게 정리가 됐다고 네.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백은 이쪽을 붙이는 정도로 봐야 되겠죠? 백집이 90집이 넘어요. 하변까지. 90집을 조금 넘습니다. 흑집은 여기 50. 이곳이 약간 맛이 있어서 우선 네. 이쪽부터 세보죠. 50.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60, 70, 75. 여기가 다 나야 95거든요. 이 맛이 없다고 봤을 때 95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100이 괜찮은 형세입니다. 여기를 그냥 산다면. 혹시 중앙과 좌변 쪽이 어마어마하게 네. 컸군요. (94) 100이 94까지 나네요. 정확하게 다 집이 나면 94. 흑은 여기까지가 51, 61, 70, 75. 여기가 흑 100이 3개 따냈죠. 80, 90, 93. 이 맛이 없어도 덤에는 걸려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고 백이 붙였을 때 흑이 같이 따라 붙인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집이 나도 이런 정도로 집이 난다면 거의 반면 승부입니다. 변수 선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침착하게 잘 막아뒀네요. 네. 막기 전에는 경계선이 그어지기 전에는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왔는데 네. 다 막아놓고 보니까 90집이 넘게 났어요. 100집이. 지금 김진희 선수의 손이 잠깐 여기로 왔거든요. 이수의 뜻은 이수의 뜻은 이어줘도 근데 손을 못 네. 빼거든요. 손을 빼는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결국은 받아줍니다. (30초)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는 마지막 큰 자리이긴 한데 여기를 두어 놓는 것이 절대 선수였거든요. 느는 수가 선수라도 치중 들어가면 잡혔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귀곡사 네. 형태로 잡혀 있는데요. 귀곡사 형태로 잡을 수가 있는데 흙이 먼저 젖혀간다면 집으로 조금 당했습니다. 물러나야 된다면. 또는 박현수 선수는 2017년 마지막 패싸움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분명한 것은 여기 흙이 젖히지 못하고 그냥 끝내기로 가서는 이바둑은 백이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반면승부이고 이 맛이 없다고 해도 반면승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맛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두고 젖히는 형태, 또 막으면 한 손으로 진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조금 더 득을 본다고 해도 덤은 확실히 부담스러운 형세입니다. 자, 거기를 잡아두는데 이 계산은 다시 한번 보죠. 이제는 뭐 변화가 일어날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좌하와 우하를 돌아간 집이 50집입니다. 이 한 집을 세지 않고 51까지 보죠. 51, 60, 70. 결국 백이 선수를 잡고 이쪽을 올 가능성이 그냥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대충 이런 정도로 보면 50, 1, 60, 70, 74, 75, 76. 이곳은 백이 3개 따냈죠. 81, 91, 93, 94, 95, 96, 97, 98집까지 늘었네요. 흙집이 98집까지 늘었습니다. 백은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지키는 순간 넷, 91, 92는 나 있고 93, 94 아홉. 그리고 여기를 두었을 때 백둘 차례니까 덤에 걸려 있고 백이 둘 차례. 네. 그 정도면 지금은, 여유가 네. 많은 형세인데요. 흙도 좌악이 젖혀가면서 조금
변화를 구해봐야 될 텐데 백도 그렇다면 늘어둘까요? 지금은 박현수 선수는 늘어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활이 약간 확실치 않다고 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안 해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수였거든요. 이수를 설마 못 봤을까요? 그냥 집으로 한 집과 3분의 1 손해인가요? 아무튼 한 집 넘게 손해 봤습니다. 네. 집이 워낙 커서 좀 형세 판단하기 어려운 모양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세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뭐 여기 한 집 넘게 손해를 보긴 했지만 덤에는 확실히 걸려 있습니다. 그냥 우변 쪽을 두더라도 30초 남았습니다. 미세하지는 않네요. 삼십 초 남았습니다. 자, 박현수 선수가 이 바둑을 승리한다면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또 새내기 프로기사로서 본인의 이름을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일 분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우하기, 좌상기, 네. 또 좌하기까지 정말 큰 전투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김진희 선수가 약간 판단이 늦었다고 할까요? 여기서 큰 바꿔치기가 일어나고 정말 실리대 대세력의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뭔가 거기서 좀 정확한 판단을 일찍 내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짚어왔을 때 다 집을 지어주고 다 집을 지어준 다음에 보니까 형세가 생각보다. 네, 네. 백집이 크네 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변화를 꾀했지만 박현 선수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결국은 침착하게 나중에는 마무리를 막아내니까 백집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이지만 백이 모양을 키워왔을 때 사활 쪽으로 승부를 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후변도 박현수 선수가 이제 2선으로 입구자 해둔 수로 인해서 네, 젖혀있는 수까지 네. 했고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박현 선수가 이수를 안 해둔 것도 나중에 더 끝내기를 좀 득을 보는 수단을 남겨놓으려고 일부러 아껴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흑도 미리 지켜둔 네. 거군요.
지금은 거의 반면 승부 느낌이네요.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중앙이 이래서 무섭네요. 집이 나기 전에는 모양이 넓어 보여도 뭐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 하지만 집이 네. 나니까 90집이 나네요. 일 분 남았습니다. 김진희 선수의 결정적인 패착 또는 페인을 찾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쪽 승부를 하지 않은 것이지만 30초 나왔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쪽에서 좀 실리를 탐했던 것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앙 빵따냄이 꽤 네. 두터웠죠. 땅따냄을 여러 번 허용하면서 한 20집 정도 실리를 차지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백이 이미 두기 편한 흐름이었고 박현수 선수의 이 선택, 대바꿔치기의 선택도 감명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이 다 되었으니까요. 김진희 선수가 결국은 중앙 쪽에서 뭔가 더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판단 착오이고 결국은 이 바둑의 패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초 나왔습니다. 박현수 선수는 2016년에 입단했죠. 작년에 입단해서 이제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자신감을 가지고 바둑에도 힘이 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네. 내년 한 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점점 자신감이 붙어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팀 육성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김진희 선수도 2014년에 사실은 육성군 소속으로 네, 공부를 했었죠.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육성군 선배네요. 국가대표팀. 그러네요. 네. 혹시 이번 마지막. 크라운 혜태배를 하나, 보면서 느낀 게 둘, 실전, 셋, 이 시합을 넷, 통해서 다섯, 얻어가는 게 여섯. 많은 것 같아요. 네. 경험도 쌓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실력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기면 승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요. 초 나왔습니다.
중앙 쪽은 찝찝한데 안 받아도 괜찮나요? 받긴 심정상으로는 당연히 맞아요.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여기를 젖히거나 뭐 네, 찌르고 나오면 베개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네요. 우변 쪽 어려운 끝내기는 없었습니다만 상변 쪽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승리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끝내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패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전형적인 사귀생과 중앙집과의 그러네요. 네, 형태가 됐는데 중앙집이 지어지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다 놓고 보니까 지도 하나를 그려놓은 것 같은. 네. 집은 쉬운 2집 났고요. 반면으로도 백이 2집 남겼네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바람만장한 대국이었습니다. 네. 볼거리도 많았고 재미있는 장면이 참 많았죠. 네, 크라운 혜택의 마지막 8강에 오르게 된 선수는 박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해맑은 김진희 선수. 자, 박현수 조단 패기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가끔씩 불안한 모습 보여주었지만 역시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패기 있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2017년의 마지막 대국을 박현수 선수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내년 한 해를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어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하기부터 시작해서 바둑판 전체가 네. 아주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초반부터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래자 간대부터 전투가 벌어졌죠. 네. 보통은 뭐 있는 변화는 많았는데 이렇게 두고 나오니까 여기를 이어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 선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네, 물론 저도 처음 보지만 김진희 선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알고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되고
씌워갔고요. 여기서 이렇게 둔 수가 또 아주 그럴듯한 한 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형태가 깔끔한 형태는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네. 사실 이때까지는 백의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뭐 버텨낸다면 만만치 않은 흐름이 아닐까 싶었고 이수는 확실히 좀 시기상조였던 것 같아요. 뭐 걸쳐간다든지 다른 쪽에서부터 천천히 풀어 나갔으면 긴 바둑입니다. 근데 여기를 끊어가면서부터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났고요. 지금 따낸 수도 읽는 수가 네, 깔끔했다는 잊고 건가요? 씌우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었고 이랬으면 흙이 확실히 이상합니다. 네. 따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서도 뭐 늘었지만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것도 가능했고요. 결국은 뭐 이런 식의 변화가 되었는데 네. 흙이 한 20집에서 조금 더 넘게 벌었지만 실리로는 벌었지만 백이 이곳을 와서는 엄청나게 두터워졌고 이 석점이 중앙에 뜨면서 결국 이 작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좌상기에서도 재밌는 전투가 네. 일어났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것도 충분히 백이 괜찮은 전투인데 네. 막으면 이렇게 끊어서 이거는 사방 천지가 백의 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흙의 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번개불에 콩고 먹듯 다다다닥 두어지면서 엄청난 바꿔치기가 일어났죠. 백은 빵 따냄 2번, 그리고 흙은 귀를 차지하는 그림이었는데요. 때도 응수타진 느낌이지만 이렇게 단수치고 치는 게 당연히 낫을 것 음. 같아요. 네, 이렇게 꾀돌이도 됐으면 깔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백이 더 이상 이용하는 수법이 없기 때문에요. 네. 자, 여기까지 해둔 것이 박현수 선수가 노림이 있었네요. 나중에 이 좌반 한 칸 뛰는 수. 결국 이바둑의 승부처는 또 이바둑의 승부가 갈리게 된 것은 어깨 짚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김진일 선수가 실전에는 다 지어줬거든요. 이렇게 두고 경계선을 다 지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뭔가 이 사활 승부를 하기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좁혀지기 전에 최소한 젖혀서 뭔가 응수를 물어본다든지 차단을 하면 백의 형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뭔가 중앙에서 헤엄을 치면서 승부를 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은데 실전에 경계선을 다 지어주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집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90집이 뒤늦게 넘는 형태가 났으니까요. 네, 뒤늦게 이쪽에서 변화를 구했지만 여기서 변화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집이 나서는 90집이 넘는 집이 나서는 백이 뭐 어렵지 않게 승세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 마무리도 깔끔했습니다. 네. 아직도 좀 얼떨떨 하실 테지만 8강전에 오른 박현수 선수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반부터 어려운 정석이 나왔는데요. 혹시 좀 연구가 돼 있으셨나요? 아예 처음 보는 변화가 네. 나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썼는데 결과는 어떻다고 보셨나요? 결과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흙이 이쪽을 단수치고 나오지 않고 그냥 두었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까? 그때. 그럼 만만치 않다고 아. 생각했어요. 확실히 그렇군요. 그러면 빵 따내고 이렇게 모양을 펼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쪽에서도 엄청난 바꿔치기가 나왔는데 두 선수가 약간 흥분한 듯 네, 기세의 변화가 나왔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바꿔치기 됐을 땐 사실 아직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네. 집이 중앙돌이 다 잡아서는 네.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조금 뭐 아직도 얼떨떨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2017년도 마지막 대국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실 텐데요. 내년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내년에는 퓨처스리거나 바둑리거로 뛰고 싶고요. 세계대회 본선에도 여러 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해태배에서의 목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다음 상대가 강승민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아까 바둑 보니까 너무 잘 두시더라고요. 결과보다는 내용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8강전에 이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네. 올라올 만한 선수들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신예와 또 기존 강자들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8강전 이제 우승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2017년도가 얼마 네. 남지 않았습니다. 네, 목진석 해설위원께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2017년 새해가 밝은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마지막 날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올 한 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저희 프로 기사들 그리고 모든 바둑인들은 정말 바둑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도 더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2018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해에 활기차고 또 행복하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크라운 혜택에는 이제 8강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이죠. 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